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최고의 프로그램 역제령 사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네,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와, 네. 진짜 선거 나는 이날만 기다렸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6개월 동안. 다들 어떠셨는지 일단 소개 먼저 하고 우선 김한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강수영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오. 안녕하세요. 네. 강수영 그리고 우리 맨날 특종의 단독에 정말 1인 3역을 하고 계시는 전기환 대표님. 반갑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했고요. 순간적으로는 통쾌하게 이기지 못해서 아쉬움이 많았지만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니까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 있고 대통령 오늘 취임 선서하는 거 보니까 와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서 보통 한 번 듣고 마는데 제가 두 번을 들으면서 저거 다 외워놓으면 아 대한민국 이렇게 가겠구나 라는 정말로 청사진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계한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차 안에서 인터뷰도 한 걸로 또 유명해졌습니다. 1대1로 인터뷰를 오, 한. 예, 차 이재명을 울린 안에서. 남자. 아, 네, 울려요 막. 그리고 인터뷰를 많은 분들이 했고요 언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했고 저도 이제 인터뷰 기회가 왔길래 한번 이제 직접 내려가서 뭐 만나 뵀고요. 또 하필 거기가 경부고속도로에서 대구에서 울산으로 가는 중간에 이제 휴게소에서 만났거든요. 그 보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어서 휴게소의 저 끝에 잘 모르는 데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타고 이제 가면서 인터뷰를 했고요. 뭐 그 아무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질문하고 또 듣는 분들이 무엇을 듣고 싶어하냐 지금 유권자가. 그리고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가 또 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진솔하게 물어보려고 했고요. 네. 질문을 한 100개쯤 만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알아서 질문하겠다니까 그것도 뭐 참모들이 있더라고요. 질문 수를 줄이라고 해갖고 뭐 제가 그럼 뭐 이렇게 티격태격 하다가 나중에 질문지 다 버리고 아니 실제로 질문지를 버리고 그 질문 준 거는 이제 받아왔지만 그 내용 가지고 다루지 않았어요. 그냥 정말로 묻고 싶은 대로 그냥 묻고 그럼 너무 이제 말씀을 잘 하시니까 뭐 질문지 본다고 또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그 답변지를 보고 왔을 리도 없고 뭐 참고는 했겠지만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는데 마지막 그 질문과 또 후보의 눈물이 그렇게 될 줄은 몰랐죠.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자세한 얘기는 조금 이따 여쭙기로 하고요. 지금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님께서 출연하실 예정인데 지금 교통 사정상 조금 늦으실 겁니다. 서영교 의원님 모시면 이제 구체적인 이모저모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모저모 뒷얘기, 직접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아주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오셨나요? 딱 아이고, 말씀하신 어서 오십시오. 거네요. 오셨나요? 감사합니다. 시작했는데 하면서 들어오셨는데 인사드렸습니다. 서영교 의원님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살이 빠지시고 왜 이렇게 예뻐지시고 세련되지시고 이 스카프가 완전 달라졌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무슨 좋은 일 있으셨나요? 내란을 극복하느라 내란을 극복하고 저 대구 경북에 곳곳을 다니느라 제가 30곳 다녔더라고요. 아유. 예. 세상에. 저 태어나서 그렇게 다녀본 적 처음입니다. 아니, 아주 의미 있는 선거운동 했습니다. 경북 상주가 고향이신데 네. 오늘 딱 하루만 네. 대구 경북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로. 상주라요 상주. 아니 근데 그래서 그런지 살이 진짜 완전히 쫙 빠지셨는데 한 10kg 빠지신 거예요? 운동하시고 살 빠지신 의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선거하시면서. 이번에 다들 열심히 하셔갖고. 진짜 열심히 했어, 정말. 그래요?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나처럼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 제가 오셔서 여쭤볼 게 있는데 근데 방송 시간 이렇게 한 5분씩 늦게 오면 보좌관들이 꾸준함 듣지 않습니까? 보좌관들이 운전을 빨리 해야 되고 문경희 보좌관이라는 분이 시간 맞춰서 모시고 와야 되는데 5분 늦었어. 예, 아유. 그 덕에 이제 문경희 보좌관이 일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방송에서 얘기해도 네, 되죠. 문경희 보좌관 일 잘합니다. 예. 저희 보좌진들이 다 일을 잘하는데 제가 요즘 좀 유명해져가지고 곳곳에서 오라고 해서 예 방송을 하는 시간이 약간 겹쳤습니다. 그래서 늦었지 다른 일로 늦은 건 아닙니다. 예.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어제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나고 오늘 이재명
네. 대통령이 취임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선거가 끝이 났는데 또 네. 어디 출마하신다는 또 소식이 들리던데 네. 선거가 끝이 났는데 서영교 의원이 어디 출마하신다라고 하니 아니 정말 쉼없이 달려야지 되는 이 정치 인생 선거가 끝나기 전에는 내란이 있어갖고요. 그 내란을 진압하느라고 또 열심히 달렸고 또 그전에는 최수근 상병, 김건희 주가 조작, 명태균 게이트 이랬는데 또 끝나고 나니 원내대표 선거가 있다고 바로 공고가 떠가지고요. 그러니까요. 오늘 떴습니다. 좀 네. 천천히 띄우지. 이야. 원망스럽습니다. 그만큼 지금 정치 네. 시기에는 초고속으로 달려갈 네.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다. 네. 정말로 국가는 국가대로, 행정부는 행정부, 국회는 국회대로. 자 그런데 잠깐만요. 일단 예. 원내대표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원내대표 선거일이 6월 13일 2시. 네, 예. 13일 2시에 의원총회에서 그렇죠. 정견 발표를 하고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6월 10일 10시부터 6월 13일 금요일 3시까지는 온라인 투표가 또 네, 권리당원에 온라인 투표입니다. 있네요. 네. 선출 방법은 국회의원 80% 그리고 권리당원 20% 합산해서 과반 득표자를 선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후보자가 3분 이상일 경우에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는 선호 투표로 네. 실시하는 것으로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 일시가 네.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입니다. 와, 기타금도 있네요. 네. 얼마나 내야 됩니까? 세요 기타금이. 그래요? 네. 아니 아니 이제 권리당원님들이 투표를 하시기 때문에 그 투표를 하는 기반이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2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구나. 제가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오늘 그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권리당원이신 분들은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12일 몇 시부터요?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13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는 6월 10일 10시부터 금요일 3시까지고요. 네,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투표해 주셔야 되는 투표소 겁니다. 투표는 6월 13일 네. 금요일 2시에 하는 것이고요. 후보자 기타금은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2천만 있으세요? 원, 2천만 원이요. 2천만 원 없을 것 같은데. 농협에 더불어민주당의 농협 계좌로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네. 있으실 것 같지가 않은데 괜찮으실지 아니 모르겠네요. 노영민 여사가 농협계좌 읽어주고 이 원내대표 출마할 사람 모집하는 방송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이 계좌는 우리 의원님 제가 개인 넣는 돈 계좌가 계좌입니다.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에 기타금 네. 넣는 계좌입니다. 제가 아니, 넣고요. 그러니까. 있질 네. 않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시대, 네.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원내 대표가 되어서 확실하게 뒷받침하려면 내란 세력을 정리해야 합니다. 네. 그러려면 법사위에서 열심히 뛰어온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으로 열심히 뛰어온 서영교가 적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민생을 회복시켜야 하는데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지역 카페를 30조 원 만들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사인했던 국회의원 행정안전위원장 출신 서영교가 적입니다. 자 자, 박수로 한번 우리- 주려 와 어쨌든 2천만 원은 마련하겠습니다. 예, 2천만 원 꼭 마련하시길 바라고요. 6월 6일 후보 등록 공고 직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6월 10일 화요일 2시에 있고 네. 6월 12일 10시부터 13일 금요일 3시까지가 온라인 투표인데요. 재외국민도 가능하네요. 당원이면 가능하네요. 와, 재외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장이 한정혜 의원님이신데, 그러니까 네. 지금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럼 박찬대 원내대표는 어디 가시는 겁니까? 박찬대 원내대표요? 네. 서영교를 딱 원내대표 만들어주고 네. 글쎄요, 그 정부에서 부르지 않을까라고 아. 하는 한 가지. 네. 그다음에 당 대표 선거도 있어서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뭐 내년에 인천시장 이야기도 있고 그쪽도 아주 바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저는 사실은 하마평에 서영교 의원님은 행안부 장관 가신다는 네. 소리도 들었는데 아니에요? 아니 그런 하마평이 많지요. 그리고 또 딱 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화 주시면 또 적임이라 생각해요. 전화기를 못 끄시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마음을 딱 먹고 원내대표에 집중해서 언론에서는 양강으로 꼽기도 네. 하던데 네. 가장 강력한 라이벌 네. 누구라고 보십니까? 뭐 1강 아닙니까? 일강입니다. 와, 진짜 좀 막 빠져들고 있어요. 지금 옆에서. 1강 아닌가요? 원내대표는 원래 원내대표 선거는 예측이 어려워서 2명은 뽑아놔요 언론도. 네, 네. 야, 그럼 그래서 예측이 어려운데 네. 그래도 뭐 자신 있게 해보고 저는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기라서 이재명 정부를 잘 뒷받침할 수 있으려면 그렇죠. 어쨌든 특검법으로 네. 국정조사로 내란 진압하고 민생을 살리는 일이 필요한데
어쩜 거기에 제가 딱 적임자인지. 양포유님께서 누님 2천 땡기세요 이러시면서요. 찡찡이님, 종문김님, 그다음에 살구님 전부 다 서영교 의원님 꼭 당선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진짜 무엇보다도 서영교 의원님. 국회 역할이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가 막중해졌습니다. 되었습니다. 이제 정부는 예. 정부대로 해야 될 예. 일이 있고 또 국회와 민간 영역에서 해야 할 일이 네. 있으니까 이것을 제대로 이제 분리하려면 정말로 강력한 국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원내대표 필요한데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절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개입하지 않는다. 네, 네. 오로지 국회의원끼리 분위기 보면서 누가 제일 좋을 네. 건지 판단해야 한다면 네. 저도 아는 국회의원이 한두 명 있으니까 네. 예. 존경합니다, 대표님. 그동안 참 많이 애써 주셨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선거 반도를 위해서 참 많이 야, 애써 주셨습니다. 좋네요, 저는 아주. 진짜 존경합니다. 스픽스에 야, 계신 분들 좋은데요, 아주. 네. 감사드리면서 비룡님께서 자신감 좋아요 이렇게 네. 하셨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닉네임을 안 읽어드리고요. 아 네. 쫄리지 않고 방송 보는 재미가 죽입니다. 네, 네. 서영규라면 정말 잘할 겁니다. 네. 서영규 1순위입니다. 서영규가 네. 딱이야. 서영규 의원님 화이팅. 뭐 화이팅. 별별 얘기가 네. 다 나오는데 네. 다 동원된 사람들 네. 같아요. 야, 그러면 아니 제가요 네. 그 요즘 게시판에 뭐 민심 체크 또는 속보 이런 거 전해드리면서 우리 그 구독자들 의견을 듣거든요. 사지선다형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듣는데 30만 명씩 이렇게 투표를 해요. 근데 네. 제가 이제 원내대표 누가 될 건지는 네, 제가 네. 한번 일단 아무런 네. 바이어스 예단과 네. 편견 없이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원내대표 누가 되는지를 한번 보면 네. 아 이제 진짜 1강인지 1강 1중 1약인지 근데 원내대표 선거는 그 투표 아무 의미 없다는 거. 의미 없다는 걸 제가 알고 있죠. 네. 국회의원들이 그래도, 찍지만 네. 이번에는 이제 권리당원 20%가 들어가기 그럼요. 때문에 네. 권리당원들의 이런 이제 성향들을 네. 뭐 약간 눈치 같은 거 볼 수도 있으니 뭐 재미삼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꼭 해주시고요. 그게 아니라 국회의원님들도 국민이 원하는 사람을 원내대표로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님들도 권리당원이 원하는 사람을 원내대표로 뽑아야 되고 이 정부의 성공,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뽑아야 되지 뭐 이렇게 그룹으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제 그룹은 저를 뽑아주시면 되고 선거운동 정말 잘하시네요. 네, 뭐 계속해서 좀 밀어드리겠습니다. 대선 내내 화제가 된 서영교 의원의 댄스. 네. 이 자료가 있다는데 이게 싱크가 아니에요. 한번 네. 좀 자료 한번 좀 볼까요? 오디오도 없다 그러는데 저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와 웨이브가 멋지신데요. 와, 어머. 해바라기까지. 해바라기 한 사람은 전현희 전현희 의원이고요. 의원님이시고. 저- 네. 저 뒤에 예쁘게 웨이브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앞다리가 쏙 뒷다리가 쏙 그거 예, 아닙니까? 예, 예. 올챙이 댄스라고 하더라고요. 예. 와 왠지요. 네. 장안의 화제 전현희와 네. 서영교 웨이브 댄스 밴드. 근데 네. 너무 귀엽게 네. 춤을 추신다. 예. 소시적에 문선 좀 하신, 그러니까 댄스 좀 하신. 네, 저 이화여대 정외과 출신이라서요. 예, 고고장 팅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미팅을 하는데 고고장에서 하는 고고장에서. 미팅 꽤 많이 했습니다. 제가 주선자도 많이 했고요. 네, 그럼 남편분도 그렇게 만나신 거예요? 남편은 아닙니다. 그때 만나던 남자들은 다 다 정리했습니다. 정리했어요. 그때 만나던 남자들. 아 수다. 좋습니다. 다 정리하고. 못 태어날 것 같아 나 이 매력에. 완전 빠졌어.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예전에는 실제 네. 우리 기자들이 이렇게 서영교 의원 이미지가 이렇게 친근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약간 가공된 느낌, 뭔가 의도가 있는 친밀함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최근에 와서는 서영교 의원의 이미지가 완전 대중성, 그냥 국민의 마음대로 쏙 네. 들어가 있는 아. 이런 거는 바깥에서 열심히 싸워줘서 그렇습니까? 네. 아니면 네. 원래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까? 아니 가공된 느낌이 있었나 봐요. 근데 저는 이화여대 총학생회장도 했고 회원여고라고 하는 고등학교 때도 총학생회장입니다. 네. 근데 그 총학생회장이 인기가 진짜 좋은데요. 학교에서 뭘 해서 인기가 좋았냐면 그 운동회 날 응원단장이에요. 총학생회장이 응원단장을 하겠어요. 목소리가 딱 적합하신 것 같습니다. 응원단장을 하면서 완전히 선생님들을 치고 학생들을 띄우는 선생이란 무엇길래 연애도 잘하고 뭐 이러면서 학생이란 무엇길래 연애도 못하고 이러면서
저는 그렇게 해서 좀 대중적이기도 하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이대 총학생회장하고 감옥 갔다 온 다음에 제가 한 일이 지역에서 1988년에 무료도서 대여실이었습니다. 예, 책을 무료로 읽히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 왜냐하면 전두환이 어떤 인간인지를 알려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책을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책 읽으러 오라 그러고 아이들에게 책 읽히고 5천 가족이 저희 회원이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장년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어머님들 공부를 가리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려면 어머님들이 공부하러 오기 힘드시거든요. 저는 천성입니다. 천성. 그러니까 어른들에게 잘하고 왜 쑥스러운데 내가 잘하면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그런 거였죠. 예. 알겠습니다. 요즘 네. 진가를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전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되실 것 같고요.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대통령 선거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네. 와, 진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너무 너무 고생해가지고 고생하셨어요. 진짜 몸살 나게 생겼는데요. 우선 이 싱크 먼저 한번 좀 보겠습니다. 2017년 민주당 경선 패배 이후에 재조명되었던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 발언인데 한번 보죠. 우리가 첫 발자국에 실패를 했을지라도 우리 온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한 경쟁 속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몫을 누리는 진정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우리가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때만 해도 진짜 젊으셨네요. 지금하고 딱 비교해 보면. 동안이네요. 제가 저 때 이재명 후보 마크맨이었는데 예, 아. 저 때 연설이랑 지금 연설은 상당히 다릅니다. 달라요. 저 때는 훨씬 야성이 있었고 예. 굉장히 선명한 포지션을 점하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저런 식의 말하자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아 진짜 연설은 잘한다 이런 느낌을 받는 연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최근에는 어쨌든 뭐 저런 이제 톤의 연설보다는 좀 차분한 톤으로 갔는데 저 때는 진짜 그 뭐라 그럴까 이재명 골수팬을 탄생시킨 시기였죠. 그래서 8년 전이잖아요. 네. 8년 전인데 편집돼 있지만 이제 앞쪽에 우리가 소수여서 일단 지금은 물러나지만이라고 이제 지금 완전히 패배하고 나서 완전히 탈진해 있는 선거원들을 위로하는 이제 연설인데 근데 피를 끓게 하잖아요. 그리고 저 8년 전의 약속을 오늘 지켰다는 거죠. 그렇죠. 너무 감동적인 것 같아요. 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선서담을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4일 대통령 이재명. 네, 2017년도 민주당 경선 패배 이후에 했던 그 발언과 대통령으로서 지금 하는 모습이 완전히 다른데요. 우선 총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기뻐하거나 전혀 자랑스러워하거나 뿌듯해하거나 이런 것이 없어서 너무 좋았고요. 정말로 저 긴장된 상태, 엄숙한 상황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들을 모든 걸 다 담고 가장 절제된 단어를 쓰면서 하고 있는 거. 야, 이 지도자는 정말 저렇구나. 저는 어젯밤에 사실은 통쾌하게 이기지 못해서 억울한 마음도 실제 좀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걸 최악의 상황을 당신이 알고 있었고 그것이 그냥 왔으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묵묵하게 저렇게 오늘 얘기하는 거 보면서 단 1이라도 정말로 튀는 모습이 전혀 없었다 오늘. 아 그래서 굉장히 안정감 있게 저는 봤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해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왜 통쾌하게 이기지 못했다고 하시죠? 8% 차이나 이겼는데. 아니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고 저는 네. 55%가 넘어서 한 20%까지 그냥 확 이렇게 이제 격차를 벌려놨으면 정말로 완전히 승리했다 우리가 이제 내란 세력은 더 이상 준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오늘 국힘 쪽에서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젖잘사. 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41% 얻었으면 기회 있는데 그럼 저것들은 그 기회를
41이라는 것을 개혁과 혁신을 통해서 바꿀 게 아니고 저 위에 올라타도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생각까지 네. 들어서 통제하지 못했다는 것은 제 마음이었습니다. 빵그님께서 겸손, 절제를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실천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딱 맞는 것 예, 같아요. 그리고 저는 주목했던 게 있습니다. 내용도 중요한데 그 뭐 예포 쏘고 막 군악대 불나고 아이고. 쨍쨍쨍하고 이런 거 일절 없었잖아요. 하나도 없어. 형식적인 거 다 없애고 의전 다 없애고.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뭐 국군에 날 때 그 의전하고 선글라스 끼고 쇼하던 그 삽질하던 윤석열이 생각나면서 진짜 클래스가 다르다. 역시 컨텐츠가 있는 정치인은 내용을 취하고 컨텐츠 없는 정치인들이 형식을 취하는구나. 윤석열은 그만큼 컨텐츠가 없으니까 겉모습만 그것도 국민 세금으로 짜증나게 막 예전에 이제 박근혜 탄핵시키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처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비서진 꾸리고 이제 갔던 사진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네. 커피 한 잔 들고. 근데 제가 그때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댓글 중에 하나가 대통령 한 명 바뀌었는데 인간 존엄이 살아나는 것 같다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오늘 그런 뭔가의 장면이 하나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취임식에서 아까 이제 전 대표님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절제하는 상황.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내랑 끝에 도착한 곳이고 본인이 어떻게 왔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온 국민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안정감과 좀 품격이 느껴졌다. 뭐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아니 근데 진짜 높이 평가해 주셔서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두 가지를 갖추셨어요. 아주 대중성. 아까 연설했던 그의 연설은 또한 그 여의도에서 마지막 연설은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긴장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능력을 가졌고 그러면서 또 오늘 연설은 아주 차분하고 네. 멋지고 사람들에게 기대하게 하면서 희망을 만들어주는 사람에게 다 주지는 않는데 다 가졌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면서 저희들은 되게 행복했습니다. 네. 행복했는데 이제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네. 딱 1년 반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단식을 했고 단식을 해서 쓰러져 가고 맞아요. 그리고 또 구치소에 끌려가고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몇 번의 그 투표 과정을 거치고 저하고 단둘이 이야기하면서 누군가 하나 목숨을 던져야 이 상황이 끝날 끝날려나.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저한테 할 때 제가 절대로 이 상황은 또 지나갑니다. 라고 했는데 그 상황이 또 지나가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목에 칼을 맞고 0.1mm 차이로 그 칼을 맞고도 또 온갖 모욕을 다 당하면서 지내왔던 그 사람이 딱 1년 만에 다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서서 대한민국을 구하는구나 네. 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만감이 교차하면서도 기대하고 그러면서도 어깨는 많이 무거웠다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었어요. 솔비치님께서 저는 김혜경 여사님에게 눈이 가더군요. 미소로 응대하시고 품격 있는 모습이 돋보여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김혜경 여사님도 마음 졸이시면서 이번에 정말 조용한 선거운동을 같이 치르셨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도 정말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아이고. 그때 단식하실 때 그 단식을 그만두지 않아서 목숨이 위협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지금은 이 단식을 끊을 사람은 김혜경 여사밖에 없다. 그렇게 하고 제가 김혜경 여사에게 전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당신께서 나와서 지금 이거 그만두시게 해야 된다. 우리는 안 된다. 이랬는데 그때 김혜경 여사가 네. 저 전화기 너머로 막 우는 거예요. 의원님 그 사람 좀 살려주십시오. 그 사람 죽음을 각오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구나. 그때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벌써 그런 걸 다 각오하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에 회의를 하면서 새벽에 기운을 못 차려요. 그때 그 병원으로 모시고 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새벽에 깨우는데 정신 못 차려서 병원으로 모시고 가면서 또한 이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많은 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김문수 후보의 부인인 설란영 여사하고 그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대조가 되는 행보를 보여서 더 이제 회자도 되고 그랬었는데 남편이 그렇게 힘든 길만 골라가는 걸 보면서 많이 속상하셨다고 그러고요. 오늘 막 울기도 하시고 조금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제가 대선 과정에서 이제 그 두 분이 어떤 관계인지 뭐 이재명 대통령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던 방현석 교수라고 범도 작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하고 이제 뭐 인터뷰도 했지만
취재도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짧긴 하지만 기간으로는 김행 여사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었다. 그 바깥에서만 나오는 뭐 이런저런 이제 풍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번에 제가 다 확인을 했거든요. 네.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인데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 바깥에 드러내놓으면 이것을 먹이처럼 먹어서 또 이렇게 일종의 뿌려대는 언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분은 어떤 관계입니까? 라고 딱 질문하니 배우자, 부부 관계라고 생각할 것이지만 실제로는 동지애적 관계다. 그거는 명확하다.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결혼했고 결혼을 할 때 집을 얻는데 집 얻을 돈이 없어서 그 맞선을 본 상대한테 돈 좀 빌려달라. 그 아파트 한 개 얻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변호사면 아파트 한 개 좀 장만할 줄 알았는데 그거를 오히려 본인에게 이렇게 돈을 빌려서 얻어야 되는 그 어려운 상황을 알고 결혼했고 애들 놓고 이렇게 키우고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재명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이야기할 때 이것저것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 김혜경 여사가 남편과 함께 이렇게 평생을 걸어오면서 오늘 이제 그럴 때 보여줬던 모습들도 보면 바깥에서 사기치고 막 거짓처럼 이렇게 막 얘기했던 것은 다 잊어도 된다. 아니 잊어야 한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 네, 김인혜님께서 오늘 김혜경 여사가 한 행동 중에 제 눈에 띈 것은 환경미화원 분들과 사진 찍으실 때 모두 손가락 하트를 하는데 왼손으로 오른손을 받치고 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왠지 사람을 존중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인사도 굉장히 그 각도를 그렇게 크게 각도로.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내가 오늘 가서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나올 수 있는 제스처들은 그렇죠. 아니어서 네. 약간 이제 그런 것들을 느껴졌고 저는 뭐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예전에 이재명 후보랑 김혜경 여사가 동상이몽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맞아요.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굉장히 좀 재밌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능에 적합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면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에게 여러 가지 이제 사업적 굴레들이 씌워지고 뭐 김혜경에 대한 악마화가 시작이 되면서 사실 거의 활동을 하지 못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을 맞이한 거라서 그러니까 본인이 알겠죠. 내가 얼마나 이제 말하자면 부당한 마타도에 그거 공격을 당하고 사법적으로 당해왔는지를. 근데 이제 그런 과정들이 그 부부에게 다 일정하게 이제 오늘 어떤 자기 마음속의 울림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오늘 이제 여러 제스처들에서도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일정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를 만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고맙습니다. 자, 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자, 사랑합니다. 손가락으로. 얼마나 정말 저 자리가 감격스러울지 저는 그냥 화면들만 봐도 느껴질 정도인데 아까 손 이렇게 받치고서 하시는 거 보니까 다들 진짜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눈썰미도 대단하시고. 그런데 이런 상황을 또 치사하게 또 외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야, 치사하다. 환호하는 모습도 중간중간 보였습니다. 의원들의 지금 권성동 국민 원내대표도 인사를 했고요. 사실 두 사람이 저거는 무슨 상황입니까? 설명 좀 들어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할 때 야당 네. 대표들하고 인사를 못했어요. 이쪽에 앉아 있었어 갖고 그래갖고 이제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하기 전에 먼저 이제 얘기를 하고 시작했잖아요. 그것도 약간 그러니까 격식에서는 약간 저는 좀 약간 놀래긴 했거든요. 근데 지나가도 되는 상황인데 본인이 오해하지 마셔라. 그러니까 그만큼 말하자면 나는 소통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끝날 때는 약간 찾더라고요.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인사를 하면서 이제 다 악수를 일부러 하고 거기 일부러 그쪽으로 가느라고 늦게. 그랬는데 했는데 권성동 의원은 김영현 여사 인사를 안 받은 거죠. 일부러 네. 뒷짐지면서 네. 모른 척하고 이렇게 못됐어. 치사하다. 근데 못됐어. 저 장면보다 더 심각한 게 있었어. 그래요? 싱크를 저걸 따면 안 되고 더 따야 될 게 뭐냐면요. 보통 대통령께서 이제 딱 발언 스피치를 하면 의전상 당연히 일어나서 박수 치잖아요. 진짜 실제로 다 박수 쳤거든요. 네. 그렇죠. 권성도 혼자 안 일어났어. 기립박수 치는데 혼자 앉아 있어.
김문수가 안 일어나서 대통령 40% 득표율까지 얻은 후보 됐거든요. 부러워서 아마 지도 따라하는 것 같아. 안 일어나가지고 지금 원내대표 날라가니 많이 하잖아요. 지금 자기가 지금 괜히 그런 식으로 결기 보여가지고 나는 다 박수 줄 때 난 박수 안 쳐. 이렇게 앉아서 뭐 한 표라도 좀 뭐 자기 자리 보존해볼까 하는 얄팍한 옹졸한 그런 모습이 그게 오늘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과 대비돼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옹졸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안 그래도 되거든요. 오늘 그렇죠. 하루는. 뭐 그러니까 오늘 하루 떠날 때 예를 들면 김용태, 천하람 같은 대표들도 하고 가잖아요. 반갑게. 그럼 오늘 오늘부터 한 달 안 그래도 돼요. 근데 오늘 권성동이 보인 모습은 본인 스스로 내가 정치적 미래가 이제 별로 없다. 내가 이제 말하자면 보여줄 정치적 자산도 이제 별로 안 남았다. 이거를 스스로 입증하는 장면이었고 저거를 오늘 하지 말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전쟁을 끝내자라고 했는데 본인이 자꾸 자기 혼자만의 전투를 지금 거기 앉아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타까운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장면 자세히 보시면은 보통 대통령께서 악수를 하시면은 의전상 손을 먼저 놓는 거야. 대통령님이 놓으셔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놔요. 저분이 그리고 뒷짐을 져. 뒷짐을 줘. 그래요? 뒷짐을 주고 고개를 돌리고. 네, 저분이 완전히 이건 뭐 기자 손목은 잡고 막 30m씩 끌고 다니는 분인데 30일. 그런다고 어떻게 되나? 자, 어쨌든 제가 보기엔 제일 못된 사람이고요. 네. 센 사람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아 있고 그리고 김문수를 후보 못되게 여러 가지 한덕수하고 작업을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도 권영세는 그만두는데 살아남잖아요. 끝까지 버티죠. 그리고 많은 그 당 안에서도 야유를 받으면서도 또 살아남고 지금도 살아남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야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저런 품성의 정치인은 안 된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서 꼭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예. 알아주실 거라고 저는 보고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저는 넥타이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좌우 이념에 치우치지 말고 통합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알리고 싶다라는 의미로 아마 그 넥타이를 선택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왜 웃으세요? 아닌가요? 제 뜻이? 참 디테일하시군요, 우리 대통령님께서. 네. 네. 색깔도 뭐 빨강, 파랑 이런 것도 아니고요. 네. 어쨌든 넥타이로 사실은 모든 걸 표현하거든요. 네, 남성 그래서 그런 정치인들은. 생각을 갖고 하시고 저걸 이야기해주는 누군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게 그렇죠. 바로 노영희 그러니까. 변호사군요. 네. 자, 그리고 요것도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환송을 선고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다 화가 났습니까? 근데 오늘 취임식에 이 오부 요인이 참석을 했고 거기에 당연히 대법원장도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하고 악수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모습이 화면으로 지금 비춰질 텐데요. 이거 한번 봅시다. 소리는 안 나오지만 저때 무슨 생각하면서 저렇게 악수를 할까요? 뻔뻔스럽습니다. 뻔뻔스럽습니다. 게다가 저분은 솔직히 말하면 이재명 너 대통령 돼도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재판들 내가 면소 안 시켜줄 거야. 각급 법원에서 알아서 하라고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사실 조금 뒤끝있게 행동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뻔뻔스럽고 네. 예. 그리고 여기 오기 전부터 아마 다짐을 했을 겁니다.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일부러? 예. 다짐을 했을 텐데 그런데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원내대표 하려고 하는 이유도 조희대 대법관 관련한 특검 만들어서 통과시켜내야 합니다. 그래야지 사법부가 제대로 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사법부에서도 조희대와 지기현은 정리해야 되는 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군요. 고난이라는 말은 책임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 사람이 했던 조희대의 결정은 이제는 책임의 시간 안에서 자기가 무엇을 보여줘야 될 거예요. 저는 이제 고난이라는 것이 내가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 고난은 법과 절차에 따라서 누군가로부터 위임을 받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순간 내가 끝장내 줄게. 내한테 올리면 내가 알아서 할게. 라는 것은 특정인에 대해서 생사 여탈권을 본인이 가지고 있고 그것을 보여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렇게 웃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다. 나는 내가 건재하다라는 모습에 대한 확인도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이제 권성동식 방식으로 내가 이야기하면 나 혹시 살려줄 마음 있어? 그럼 내 잘해볼 의사 있어? 라는 그 비열함이 숨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저는 했죠. 왜냐하면 굉장히 엄숙하게 그냥 인사하면 되잖아요. 3부 요인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왔습니다. 그러면 3부 요인이기 때문에 조희대 개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딱 인사하면 되지. 거기에서 웃었다는 것. 이 사람이 5.18 때 이번에 5.18 행사했지 않습니까?
오부 요인이 정부 공식 행사에서 참석해야 되거든요.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이 사람. 대통령 취임식에는 왜 왔어요? 그러니까요. 광주 얼마나 중요한 시기에 대선을 치르고 하는데 왜 안 갔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저는 몇 가지를 연결시켜주면 저분이 갖고 있는 그 원래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난 거 아니냐는 네, 맞습니다. 어쨌든 표정이 안 좋았던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님, 원내대표로 우리 서영교 의원님이 되신다 그러면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서영교 의원님 계시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희 네. 그때 얘기했던 게 서영교 의원이 폭로해 주셨던 녹취. 네, 네.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었으면 저렇게 네. 악수하면서 그 네 명이 식사했다는. 네, 혹시 네. 김충식을 아세요? 뭐 이런 말 한마디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정상명을 아세요? 이렇게. 그래서 변호사님이 정치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럴 자리가 아니에요. 그럼 제가 귓속말로. 확인시켜 드릴게요. 네. 저는 정의 의원님께 짧게 좀 부탁 말씀드리면 그 책임의 시간에도 네. 법 그리고 절차 철저하게 지키면서 절대로 그럼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그럼요. 우리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엄격하게 하되 정말로 그 법 테두리 안에서 하면서 이것이 당신을 처벌하거나 오히려 가벌함으로써 우리가 느끼는 일종의 뭔가의 그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당신이 잘못한 것을 법대로 그냥 평가받고 심판받아라라는 것들로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서 할 일이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말씀처럼 대법원장으로서 절차를 지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네. 제가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헌법재판소 사무총장 그리고 법무부 차관 이게 다 물어봤는데 모두 다 자기네들이 법관으로 있는 지금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것처럼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전원합의체로 한 번도 본 적이 파기환송을 없네요. 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대선에 개입한 거고 정치에 개입한 것이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권남용과 정치 개입, 정치 중립 위반 등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가 들어가야지 네. 되죠. 꼭 잘 절차 지켜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서영교 의원님의 이 약속이 지켜지는 걸 보기 위해서라도 물론 저는 표가 없지만 권리당원 여러분들께 서영교 의원님 신경 써서 봐주시라. 이거 선거운동 아닙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소년공 이재명 결국 대통령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엄청난 이 득표율을 이번에 보였고요. 실질적으로 행보도 첫 일보부터 지금까지 보여준 행보도 매우 의미심장한 행보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대한민국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든데 이번에 정말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유능하게 잘 해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용산 대통령실 네. 가보셨는데 무덤 같더라. 네.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너무하더라. 이렇게까지 증거를 인멸할 수 있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는데 이건 도대체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럴 거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왜냐면 출입기자단들이나들이 이제 어쨌든 상주를 했었던 거잖아요. 뭐 많이 빼기도 했었지만, 근데 어쨌든 인수인계 안 하고 떠날 거고 그걸 굉장히 악랄한 방식으로 할 거다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 이제 그거에 대한 표현이 뭐 볼편한 자료가 없더라라고 얘기가 나왔고 여기에 이제 파견 나와 있었던 그 공무원들도 다 지금 복귀한 상황이라는 건데 사실 이 부분도 이게 뭐 법률적으로 어떤 위법행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적으로는 감사를 해봐야 되는 사안이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고 뭐 이런 것인지 등등등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지금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한데 이거는 근데 어쨌든 보면 뒤끝을 보여주는 거고 이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는 거를 지금 노영희 변호사님 얘기한 단순히 인수인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일정한 범죄 모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보는 거 아닙니까? 이 내란 그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면 증거나 기록을 어떻게 보존하고 있는 거냐 이 부분이 있고 그 부분도 있어요. 그 12.3 내란이 되고 나서 대통령 홈페이지를 바로 닫았습니다. 바로 닫았고 그래서 백업을 안 해놓은 데들은 대통령의 연설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도 박근혜 때도 닫았다가 다시 열긴 했는데 지금 윤석열은 그렇게 복원도 안 했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이게 다 말하자면 어떤 법이든 좀 의율이 돼서 수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대통령 안 나왔어야 된다. 이 윤석열과 같은 이상한 행동하는. 근데 오늘 한 가지 대통령이 바뀌면서 우리가 오랫동안 궁금했지만 그리고 대충 짐작은 했지만 확인되지 못했던 사실 확인이
된 게 있는데 최상병 때 800에 왔던 전화번호는 윤석열이었다. 윤석열이었다. 야. 윤석열인지 만 전화가 아는데 그걸 네.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VIP 경로설 이종 새벽에 걸려온 800에 7070 발신자는 윤석열이었다. 네. 이게 이제 단독으로 거길 나왔어요. 찾아보니 윤석열 방이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아니 공수처에서 나온 소식이잖아요. 예, 그게. 공수처에서 나온 소식이고 온 세상이 다 알아요. 다 알고 그거는 윤석열이었고 아니 윤석열 옆에 또 누가 있었을 수 있다. 여성분이 있었을 수 있다. 여성이 있었을 수 있다. 이런 거고 이 내용을 온 세상이 다 아는데 그걸 가리고 그래서 윤석열은 무너지기 시작한 거다. 공수처가 밝혀냈고요. 2023년 7월 31일 VIP 경로설 당일날 02-800-7070으로 이종섭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건 발신 장소가 윤 전 대통령의 사용 공간인 부속실 혹은 집무실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공수처가 일찌감치 통화 내역은 확보하고 있었거든요. 그랬군요.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네. 저희들도 확인했는데 다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걸 놓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공수처 좀 그거를 어떻게 해주세요. 예? 너무 힘들잖아요. 보강해야죠. 공수처. 네. 예, 공수처 보강하고 공수처에 있는 힘도 좀 실어주시고. 예, 그 사람들이 그래도 소신껏 해왔기 때문에 체포도 할 수 있었고 저희가 윤석열 체포할 때 공수처가 가서 체포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법사위인데 의원총회에서 전부 다 저희를 째려보는 거예요. 법사위원들 모여 그래서 저희도 주섬주섬 공수처에 갔잖아요. 가서 공수처 보고 가서 체포 다시 하러 가라. 근데 공수처 근처도 가지 못했어요. 저희들 민원실에 건물도 다른 맞아요. 민원실에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있기를 3일을 한밤중까지 있었더니 공수처가 바뀌더라고요. 바뀌고 저희가 아무나 나와라 우리 만나자 그 한밤중까지 눈이 펑펑 내리는데도 거기 있었는데 그래서 열심히 국회의원들이 뛰고 이야기하고 요구하는 상황에 따라서 네. 거기도 흔들리고 그렇게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짜 최수근 상병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그것을 뒤덮으려고 했던 그 공작들 이걸 이번에 꼭 철저히 밝혀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밝혀내겠습니다. 정말 기대가 네. 되고요. 국민의힘은 뭐 계속해서 공수처 없애야 된다 막 이런 주장 했었는데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게 바로 그런 점이었거든요. 어쨌든 기대가 크고요. 없애야 된다고 했던 그 국회의원들이 아마 거기 다 연루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당시에 진짜 있었던 의심스러운 사람들입니다. 대통령실에 있었던 주진우 의원도 대통령실에 있었으니까 어떻든 그것도 한번 봐야 되고 임종득 이런 사람들 다 봐야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고발 사주도 좀 제대로 좀 다시 좀 건드려줬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이외에도 임성근 전 사단장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을 통해서 구명 로비했다는 의혹도 함께 수사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수처에 고발되어 있는 사건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처리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근차근히 다 할 수 있도록 힘을 좀 몰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공수처, 검사, 수사관 다 보강해 좀 주십시오. 보강하는 돈을 보강해 주십시오. 법안을 네. 예산과 네. 법안을 만드는 일이 제가 해야 될 일일 것 같고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문경희 보좌관 보고 만들려고 해서 문경희 보좌관 너무 불쌍합니다. 제가 불쌍하니까 통과시켜내겠습니다. 네. 불쌍한 게 아니고요.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름이 의미 있게 기름이 열심히 남겠네요. 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투태력으로 가야 흐뭇해하네요. 한다. 국회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수사기관 예. 불러서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네. 절도 있게 예. 선을 넘어서지 네. 않게 그러나 지금 내란 세력에 대한 정리는 해야 하고 청와대는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대통령 경제 살리기 정말 민생 안정 그리고 대외 관계 조속 간 회복 이런 쪽으로 올인해서 네. 아예 그냥 이재명 정부는 두 가지가 따로 가고 있다.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원내대표가 되어서 보여주십시오. 국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정말 국회의원 안 하길 너무 네. 다행입니다. 우리는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요. 자, 보라피스고님께서 이 얘기를 꼭 해달라고 했습니다. 대구 경북 눈에 확 띄게 지지율이 바뀌지는 않았지만요. 그래도 나름 독립하는 심정으로 험지에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맞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분들 거기서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너무 뭐라고 하지는 말아주십시오. 거기서 싸우신 분들은요. 속병이 날 정도로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너무 몰라요. 열심히 하시는 거 맞아요. 예,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모르고요. 오늘 그 영상이 저희가 안 갖고 왔는지 좀 보여드리면 참 좋은데 거기 있는 소장 사실은 제가 이번엔 그 대구 경북에 30곳을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또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직속 인구미래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전국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구에서 차가 2대 정도가 같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같이 훑어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네가 있은 이래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는 게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가는데 청송, 영양 이런 데는 와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왔다고 너무 좋아하셨고 거기에 이제 사람이 바글바글한 거죠. 그리고 거기 시장통을 도는데 저희 인구미래위원회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 간 사람들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가 제가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서영교 어디 원래 어디 유명하세요. 갑니다. 어느 시장 갑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옵니다. 예, 와서 놀랍게도 같이 장을 보게 돼요. 같이 장을 보고 그러니까 할머니랑 할아버지들이 거기서 장사를 하시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이 와서 장을 다 보고 간단 말이에요. 저는 이 집에서 파를 사고 인구미래위원회 누구는 저 집에서 뭘 사고 누구는 저 집에서 뭘 사고 이렇게 쫙 하고 가니까 사람들이 다 변하는 거죠. 표정이. 저는 그래서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퓨리의 주련님께서 정확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영교 의원님, 일단 이재명 대통령께 고맙다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1년만 더 했어도 당신은 혈압으로 쓰러졌을 것입니다. 그건 뭐 서영뿐만이 아니죠. 진짜 저희 너무 다 대단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빗대가 높으셔갖고 제가 생각보다 혈압으로 안 쓰러지고요. 근데 이런 건 있었어요. 노상원 수첩에 원래 제 이름이 없더라고요. 비상계엄 날. 네. 그래서 약간 서운하기도 하지만 서운해요. 참 다행이다 싶었는데 좀 지나고 노상원 수첩에 잘못 썼는지 위에도 제 이름이 있고 밑에도 제 이름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개가 이것들이 있군요, 여러 두 개가. 번을 제가 이영역에다 하나 넣고 이영역에다 하나 넣고 그래서 제가 근데 그래서 제가 분노해서 싹 정리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더 열심히 분노하시기를 기대하고요. 네. 자, 지금 스픽스 동접자분들 많이 지금 봐주고 계시는데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좋아요 숫자가 적은데요. 좋아요가 팍팍팍 눌려져야 이 서영교 의원님의 이 엄청난 활약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돈이 듭니까? 뭐가 듭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매번 하신 말씀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조떼꾸알입니다. 네. 조떼꾸알. 그것이 세상을 바꿨고 제가 그걸 보고 따라 배워서 이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TV 잘 되죠? 서영교 TV 좀 들어와 보십시오. 모든 내용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서영교 TV가 지금 13만 2천 명이던데 네. 와, 스픽스에 엄청나네요. 나오면 좀 올라가고 스픽스에 안 나오면 잘 안 올라가고 13만 2천 명인데 지금 2만 분 정도 보고 계시니까요. 와. 여러분 오늘 스픽스 함께 화이팅! 동계를 갖고 있는 화이팅! 서영교 TV 네. 구독해 주십시오. 조금 이따가 제가 단독 지지한 네. 내용 어제 인선과 관련된 이야기 총리 어떻게 지명이 됐는지 네. 스토리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 서영교 TV 구독하고 오시면 확실하게 더 시원하게 제가 네. 대방출하겠습니다. 자, 구독. 잠깐만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네, 하고 네, 네. 유세장을 갔는데 이제 저희 지역에 광진과 중랑구 유세를 어린이 대공원에서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오는 유세예요. 근데 거기서 유세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서영교 의원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콕 집어서. 이재명. 아유, 하여간 저를 좋아하긴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서영교 의원 정말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제 핸드폰에 맨날 서영교 의원 전화번호가. 뜹니다. 안 보려고 해도 유튜브 안 볼 알고리즘에. 네, 아. 안 볼 알고리즘에.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매일 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아주 행복해하면서 그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행복해하면서 매일 뜹니다. 서영교 의원이 이분 만나고 저분 만나고 그래서 그것을 트윗이나 유튜브에 올리는지 그게 저가 안 보려고 해도 계속 뜹니다. 이러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그분이 재밌어하는 서영교 TV가 얼마나 재밌는지 한번 들어와 보시면 네, 좋아요. 와, 구독, 대단하다. 좋아요. 진짜. 알람 네. 설정. 누르고 네. 오신 분들만 이 주제를 들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구독하고 왔습니다. 꿀잼님 양산에서 구독하고 왔다고 이렇게 주시고요. 야 이명석 염형석님도 구독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주시네요. 네. 다 이렇게 우리가 품앗이하면서 살아야 대동세상이 된다 이런 말씀 이렇게 억강부약 대동세상. 예. 네, 안 그래도 이 대통령님이 서 의원님 칭찬 정말 많이 하십니다라고 세실리아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제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첫 인선이 발표가 됐는데요. 정계한 대표가 단독으로 취재를 해왔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인선이 됐나 그 뒷얘기를 알아갖고 왔다는데요.
요 얘기 좀 여쭤볼까요? 서인교 의원이 알고 계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게 없으시죠, 사실 이분이. 몇 시 정도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 확실되고 나서 김민석 의원에게 전화해서 네. 총리를 맡아달라고 했는지 혹시 아시죠? 당선 확실되고 나서요. 네, 몇 시쯤 전화를 했는 걸로. 그러고 나서 전화했군요. 예? 어제 아니요. 뭐 당선 확실은 일찍 이제 됐는데 네. 그래도 밤 12시가 지나서 네. 연락을 해서 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비서실장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네. 예상하고 보통 그렇게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전화를 해서 의원님께서 국무총리를 맡아주시면 아우,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놀라가지고요. 김민석 의원이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네. 그랬다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어머니 그때까지 놀랬군요. 그때까지 사실은 네. 총리로 하마평에 올린 사람은 김민석 의원은 아니었었단 네. 말이죠. 네. 네. 비서실장 얘기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바뀐 거예요? 네. 비서실장 얘기 나올 때 슬펐겠군요. 원래 국회의원을 총리하고 그만뒀어야 싶었던 될 것 거야? 같고. 근데 이제 사실은 일찌감치 총리 얘기는 있었군요. 있었는데 네. 콕 집어 이렇게 얘기를 안 하니까 대통령 아직 당선되시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주변에서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콕 집어 얘기 안 하니 자기는 더욱더 일을 열심히 할 뿐이다. 그래서 제가 한번 콕 들어가서 물어봤죠. 네. 얘기가 있던데 근데 아니라고 했다며 이렇게 제가 얘기했죠. 김민석 최고에게 네. 네, 그랬더니 이제 사실은 콕 집어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자기가 김치 국물부터 마실 수는 없었다 얘기는 있었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어제 이제 어제입니까 당선된 게 어젯밤 잠을 못 잤군요 저희가 밤 늦게 이제 당선되시고 확실시되고 당사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당사에서 만나고 그 글래드 호텔 앞에 그 광장에서 이제 국민과 함께 만났잖아요. 그때 10시 넘어서. 그때 예. 그때 이제 김민석 선배께서 또 하필 내 옆에 있네. 네. 두 분이 친하군요. 그때가 몇 시였습니까? 그때가 이제 11시 정도 넘었어요. 말씀처럼 아닙니다. 12시는 넘어서 12시 반에 넘어서? 당사에 예. 오셨고 그러니까 12시 반 조금 넘어섰을 겁니다. 예. 근데 유난히 차분하더라고요. 네. 우리는 승리했으니 좋아하고 있는데 유난히 차분한 거죠. 뭔가 이렇게 그러니 전화를 받고 유난히 차분한 것이었을 거고 제가 옆에 가서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했더니 아무도 모르게 제가 고백을 듣게 됐죠. 그러니까요. 그 연락을 할 때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인사 스타일은 그 전에 여러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다가 힌트도 주지 않고요. 그냥 갑작스럽게 결론을 딱 내고는 이렇게 했는데 그 이전 이야기가 더 중요한데요. 김민석 의원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도 높아요 김민석 선배. 예, 예. 왜 그렇게 그래- 높은 겁니까? 잘해요. 그랬는데 이제 어떤 일을 맡아서 하면 좋겠습니까라는 의사를 물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대통령 후보가 김민석 의원에게 김민석 의원이 했던 대답이 뭐냐면 어떤 일이라도 이재명 정부 성공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제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폭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네. 비슷한 위치에 있는 분이 한 분이 더 있어요. 네.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지금은 선거에만 집중하겠습니다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무엇이든 맡겨주면 하겠다가 아니고 지금은 제가 선거에만 집중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김민석 의원은 어떤 일이라도 맡겨주면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비서실장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국무총리라고 됐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 말을 할 수 없이 가만히 긴장하고 있는 수밖에. 있더라고요. 다 좋아하는데. 예, 예. 아니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총리 하마평이 올랐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대요. 속으로. 근데 기자들이 이제 어저께 한 8시 이후부터 각종 이제 나는 이런 정보를 받았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민주당 정부가 들어오면 상대적으로 그런 이런 정보에 강해지는 언론 아닙니까? 그래서 했는데 어제 제가 김민석 총리, 강훈식 비서실장 똑같은 오늘 발표된 라인업을 받은 게 들었어요? 9시였어요. 9시?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말이 단 건 아니고. 확인이 되진 않. 근데 그 전에 박지원 국무총리로 시작되는 명단이 한 번 돌았었는데 여러 기자들이 이게 몇몇 이름에서 신뢰가 안 간다. 홍장원, 들어있는 장으로 막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들어있는. 근데 이제 기자들 사이의 불문율은 이름이 돈 사람은
안 된다라는 그 첫 번째 조각에서는 오히려 안 된다라는 게 있어서 저는 이제 아침까지도 그 어제 이름이 나온 사람은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이제 그 명단대로 가는 걸 봐서 이게 어쨌든 인수위가 없다라는 특수성이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러면 했습니다. 오광수 변호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민정수석. 자꾸 지금 댓글에요. 철회됐다는 방송 얘기 내내 나오는데. 오광수 민정수석 철회됐다고 자, 많이들 이 올리시는데요. 부분은 좀 더 근데 확인을 그건 해봐야 확인이 되고 돼야 이제 돼요. 우리가 이렇다 예. 얘기할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인사하는 스타일이 보니까 이번에도 조각을 하는데 보안이 완벽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내부 검토가 끝나고 아마 9시 정도에 받았다고 하면 그게 오늘과 똑같다고 하면 이제 그때는 내부에서는 검토가 끝나고 그제서야 최종 오케이하고 그때서야 준비하라는 것도 아니고 통보를 바로 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마음 먹고 있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도 전화를 기다리고 계신 분께 제가 조언을 드리면 전화 안 받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전화를 김민석 의원이 국무총리 되는데도 어젯밤 자정을 넘어서 연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장관으로 들어가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서비스가 굉장히 좋은 정보를 주는 유튜브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럼 오늘 밤 12시 넘어서까지 기다려봐야 됩니까? 그러면? 아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사전에 이런 예시를 보거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오늘 또 누가 한 분이 통보를 받았어요. 그분도 지금 이제 노심초사하고 있던데 그분도 그 전에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연락이 안 오더라. 네. 끝이 났구나라고 이제 선거도 끝났는데 연락이 안 왔으니까 포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전화를 받았대요. 네, 그런 분들- 축하합니다. 아닙니다. 누구 말씀하시는 거? 일단 제가 아니, 이런 이름을 문제가 들어볼게요. 말씀을 드리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이분은 된 정해졌죠. 거죠. 예. 네. 1973년생이시고 국회의원이셨는데 국회의원이 그러면 이제 버리고 가는 겁니까? 비서실장은? 그러게요. 그래서 와. 저희가 아침에 만나서 인사를 하면서 축하해. 어. 축하할 일인지 모르겠다. 삼선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국회의원 자리도 내놓고 야, 멋있네요. 나도 가겠다라고 하는 걸. 근데 이분이 이렇게 미스터 멋지죠. 쓴소리라고 하던데 네. 맞아요? 이재명 당대표 출마했을 때 같이 출마했던 당대표였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럼 경쟁자였는데. 약간 쓴소리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인선의 뒷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네. 지금 이재명 당 대표가 과거에는 이제 대표 경선에 강훈식 의원이 나와서 붙었던 네. 적도 있었지만 당 대표가 되고 난 뒤에 실제로 개혁을 주도하고 속도전으로 가야 된다는 다수 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하면서도 항상 마지막에는 강훈식 의원 잠깐 봅시다 해가지고 이거 이런데 어떻습니까? 라면서 계속 물어왔다는 거예요. 네. 이것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뭔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네. 반드시 반대쪽에 있는 의견을 들어보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네.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가는 스타일인데 왜 그러면은 강훈식 의원이라는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데려갔느냐 좀 의외지 않습니까? 그 이면이 결국 강훈식은 굉장히 빠르게 속도전으로 가야 되는 개혁의 아젠다들이 있는데 다른 쪽의 의견은 어떻게 되는지를 꼭 챙겨서 물어보고 전국 국민들이 함께 통합하면서 가야 되는 분위기에 네. 가장 잘 조율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인선 배경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군요. 엄청 잘할 거다. 뭐 거기는 뭐 삼선 국회의원 충남에서 했기 때문에 뭐 한 번 쉬었다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또 더 큰 꿈을 꾸고 이제 지금 그렇죠. 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비서실장 성공하면 지사 나갈 거고 지사 나가면 더 큰 꿈 꾸고 갈 텐데 아이 배팅할 만하지 강훈식은 네, 네. 사실은 본인이 전화 받고는 완전히 네. 까불어 쳤을 거예요. 예. 너무 좋아서. 실제로 아니 너무 이제 이게 뿌듯하기도 하고 네. 대통령 된 분이 같이 하자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는 매우 영광스러운 그럼요. 일 아닙니까? 영광이죠. 이런 너무 좋죠. 것들은 아마 이재명 정부가 아주 잘 가는 그런 신호탄으로는 만점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위성락 의원도 안보실장으로 되셨습니다. 네. 이분은 어떻습니까? 비례로 들어오셨던 분이거든요. 비례로 들어오셨을 때 사실 비례에서 제일 앞순번을 받으신 분일 텐데요. 그렇죠. 그 외교 문제, 외교. 국제 문제, 미국, 러시아 등 관련해서 가장 신뢰하는 그렇구나. 분이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네. 가장 신뢰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비례로 모실 때부터 그 미래에 당신이 이분과 함께 국제 무대에 나서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조용하십니다.
그렇군요. 조용하고 제가 이제 러시아 대사로 있을 때 러시아에 갔었는데 되게 예리해 보이면서도 그 러시아 대사로도 또 딱 맞아요. 예. 그리고 또 미국 통으로는 네, 아주 미국은 알려져 적확하다 있죠. 이렇게 네. 돼 있어서 예,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가장 또 안전한 사람인 것 같다. 그렇군요. 생각하고 겸손합니다. 김현정 씨도 사실은 좀 얘기가 많이 되고 네, 있죠. 또 적합한 여러 네, 가지 역할이 네. 많이 근데 있지 이제 않겠습니까? 기자들이 쓰는 기사의 아마로 보면 이분이 이제 그 외교부 내에 동맹파와 자주파 사건이 있었을 때 대표적인 동맹파거든요. 근데 오늘 또 임명된 이종석 국정원장은 대표적인 네. 자주파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이게 이제 정권에 따라서 약간 이게 있었는데 오늘 주요 포스트에 한쪽은 동맹파, 한쪽은 한쪽은 자주파로 자주파. 분류되는 인물이 임명됐다라는 것도 좀 주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저희가 최고위원 같이 했잖아요. 네. 최고위원 같이 하면 다른 얘기를 계속 귀 기울여 들어요. 그러니까 당원들의 투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당원 포지션 이런 얘기할 때도 정청래 의원의 이야기가 있고 고민정 의원의 네, 이야기가 네, 있잖아요. 네. 끝까지 들어요. 2시간, 3시간을 다 들어요. 다 듣고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 형이고요. 그렇지 않고 또 조금 급하게 나간다 그럴 때는 또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 김영진 레드팀 의원이 나랍니다. 맞아 레드팀 레드팀으로 나라고 해서 김영진 의원에 대한 네. 신뢰가 아주 강하죠. 강하면서 레드팀을 시키고 레드팀의 얘기를 또 듣고 그래서 속도전 그리고 또 옆에서 견제 그래서 국민의 시각에 맞게 그러면서 개혁의 발판은 가고 네. 네. 그러니까 딱 당나라 때 위징이라는 당태종을 섬겼던 신하 중에 쓴소리만 전담하는 사람 위징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전에 이 인물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마음이 정말 좋은 것이 자, 윤석열의 인사를 보면은 자기 좋은 말, 자기 심기 경호해 주는 사람만 뽑고 싸돌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민심을 눈을 닫고 하다가 총선 말아먹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쓴소리 할 사람은 오히려 옆에 지근거리 안 친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아예 윤석열하고 클래스가 다르구나. 그렇게 딱 단원적으로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좋아요, 오늘 좋아요. 인사에서 이제 황인건 경호처장 있지 않습니까? 네. 와 이분도 제가 이력을 보면서 살아왔던 뭐 삶의 궤적 자체가 우리가 존경할 만하다 이런 걸 떠나서 육군 3사관 학교 출신이에요. 육군 3사가 어디입니까? 그 당시 육군 4관 학교가 있고 형편 좀 어렵고 이런 사람이 정말로 군에서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서 갔던 진짜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지만 늘 육군 4관 학교의 그늘 안에 있었던 이런 분을 이렇게 이제 경호처장으로 선택했다라고 하면 네. 대통령이 앞으로 인사 스타일도 대충 예상할 수 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류, 스카이에 서울법대 뭐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현장에서 실무 역량이 검증되어 있는 사람들을 널리 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비기득권 구조에 있던 사람들이 실력만 확실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 정부에 참여할 수 있고 중요한 일을 맡을 수 있다라고 해서 아마 이제 기회의 공간이 굉장히 많이 열릴 것이다라는 기대를 저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제가 보태면 그 경호차장으로 임명된 분 보셨죠? 스픽스가 배출한 거 박관천, 아닙니까? 뭐 박관천. 박한천 전 행정관이 경호차장인데 박수를 한번 쳐도 되겠습니까? 축하합니다. 방송에 나와서 대통령의 안전과 경호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했는데 경호차장으로 이제 임명이 됐던데 제가 당연히 친하니까 인터뷰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부터 인터뷰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딱 거절을 해서 한편으로 섭섭하기도 하지만 그래 그럼요. 좋습니다. 공직에 가면 그렇게 하시고 잘 끝내놓고 대통령이 그 경호 잘하고 나오면 우리 다시 한번 더 봅시다. 이제 이런 생각이 네. 들기도 하던데 어쨌든 인사 스타일 보면 실력 중심이다. 절대로 빽 달고 줄 서면 이재명한테는 국물도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좋아요. 이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계속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저도 좀 궁금하기도 했는데 오광수 민정수석설 오광수 변호사 대류가지 변호사예요. 대표 변호사이신데 모르십니까 우리 네, 잘 서영교 의원님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잘 아셔요 이 분을. 연선 동기니까. 같은 연선 동기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같은 반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그 이재명 정성호 의원하고 네, 정성호 의원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같은 반이었던 변호사님들이 몇 명 아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뭔가 생각이 있어서 이분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부분은 생각이 좀 드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어떤 분들이 이 사람은 안 된다고 했다더라. 뭐 이제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특수통 출신의 검사 출신 변호사 못 믿겠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보관이나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신 건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해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네. 민심은 안 좋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당원들은 지금 뭐 난리가 났고 이 사람 왜 임명하느냐 그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제 오강수 변호사를 임명해야 될 만한 사유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대리로 설명해서는 안 될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데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직접 이제 그 당원들에게 이제 동의를 좀 구하는 과정이 정치적으로 일단 있거나 두 번째는 바깥에서 민심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임명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초기에 뭐 임명한다고 다 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정말로 이제 접촉사고 같은 게 막 생기고 그것이 드러나면 사고 수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 저녁 지나고 보면 이분을 임명을 해야 하는 사유가 있으면 직접 설명을 할 것이고, 설명할 것이고. 임명을 네. 못하겠다 이거 너무 안 좋다 초기에 이러면 이제 임명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임명 예정이라고 경향신문이 단독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이제 이것은 뭡니까? 일단 민심이 어떤지 원래 이제 인사라는 것은 사전에 이렇게 던져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 이제 시작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뭐 우리 서영교 의원님께서 제일 잘하시겠지만 인사 스타일 한마디로 좀 우리 그냥 믿어도 됩니까? 어떻게? 이재명 네, 대통령이요? 네. 믿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안전하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로 있으면서도 느끼는 건데요. 절대 자기 사람 중심으로 뽑지 않습니다. 예. 그 이재명 대통령은 당 대표로 있을 시절에도 그 일 잘하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렇죠. 능력 위주로. 예. 일 잘하는 사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 비명, 반명, 친명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랑 상관없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비명들이 나갔다, 뭐 총선에서 그렇다는데 그것도 일로 평가해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에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근데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시절에 있다 보면 이재명 대통령 사람이 되는 거죠. 예. 일 쓰면 다 그런 사람들로 근데 씁니다. 아마 정확한 많은 말씀이고, 분들이 예, 저도 이제 좀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 좀 공유를 드리면 이제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본인과 10년, 20년 동안 함께 한솥밥을 먹었던 말 그대로 믿을 수 비서 있는.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그 경위보좌관님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옆에서 직원에서 함께 했던 동지적 관계가 있는 분들은 인연을 오래 가져가고요. 이분들이 이제 김남준 실장 지금 들어갔죠. 네. 김현지 보좌관 들어갔죠. 대통령실에서 자 아마 청와대에서 이제 부속실 멤버로 다 이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참모 그룹, 직원에 있는 동지적 참모 그룹입니다. 참모 그룹이고요. 예. 중요한 것은 정무 라인이나 정책 라인은 네. 항상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이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제 이분들은 시기에 따라서 쓰임새가 있고 없고 매우 유연하게 이제 사람들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계와 역량 이 두 가지를 놓고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은 어떻느냐 정치적으로 보면 보통 50대 50입니다. 관계도 한 50 정도 좋고 실력도 50이면 딱 좋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 관계는 10%가 채 되지 않고 오로지 실력으로만 사람을 선택해 쓴다. 그러면 역량이 90%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인사를 쭉 할 것이기 때문에 혹시 이 정부에 참여해서 일하시고 싶은 분은 백 쓰면 안 된다고 지금 계속 제가 중요한 팁을 드리는 거고요. 본인의 실력이 이 정도 있다는 것을 공적 라인을 통해서 계속 검증하는 것이 훨씬 더 이 정부에서 일할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그 김민석 의원이 친명인가요? 아니거든요. 강훈식 의원이 친명인가요? 아니죠. 아니거든요. 근데 그 두 분이 제일 먼저 발탁이 됐잖아요. 당신이 볼 때 가장 일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저희가 보면서 좋아 아주 좋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일을 잘하십니다. 그렇죠. 두 사람이 잘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 당대표 시절에 대변인 뭐 다 친명이 아니에요. 7인에 아니에요. 아닌데 쓴소리 일 많이 잘하는 하죠. 사람들 놓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일 잘하는 사람이 근데 이제 대신 지금은 김민석 의원이 친명이 되셨죠. 네. 왜?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하니까. 예, 그리고 또 잘 맞춰서 하니까. 네. 그리고 저희가 그 법사위에서 뭐 법안 이런 거 논의하고 이럴 때도 충분히 이야기해서
요건 기고 아니고 이런 논의를 항상 해옵니다. 네, 여러분 이거 보여주셔야 되는데 일 잘하는 서영교 여기 있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을 정말 중요하게 쓰인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정말로 일 잘하는 서영교 의원이 바로 그 당사자입니다. 서영교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일 잘하는 서영교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국회의원 서영교 후원에 농협 있습니다. 301-0108 7498-21 301-0108-7498-21 이번에 후원이 꼭 필요한 게 바로 2천만 원 때문입니다, 여러분.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일 잘하는 서영교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되게 중요한 부분 이런 얘기했습니다. 마가몽님께서 오광수 민정수석 실력이 월출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셨고요. 엔데님도 대통령의 뜻이 있으신 거죠. 이구씨님도 해라마라 소리 하지 마십시다. 대통령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일단 믿어볼까요? 이렇게 말하시고요. K님 이재명의 인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반면 무지개님 그렇게 당해놓고 또 이러시나요? 윤석열은 어땠나요? 뭐 이제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 부분일 것 같아요. 오늘 법무부 장관 사의만 표명했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은 내년 9월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습니다. 아마 이거를 건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건드리는 모습을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엔 검찰을 어떻게 통제권에 둘 거냐 이 문제가 있고 그 부분에서 심우정이 그 오광수 민정수석이 특수통 경력이고 뭐 윤대진이랑 같이 근무했었고 했지만 차장 검사할 때 심우정 검사 데리고 있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관계들이 아마 작용을 했을 거고 근데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거기에 어떤 뜻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를 현실적으로 검찰이라고 하는 기관을 놓고 갈 수밖에 없는 이 구조에서 이것에 대한 통제력을 어떻게 발휘할까. 우리가 이제 그걸 민정이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 검찰 인사라든지 법무부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부분들에서 근데 얘기한 대로 지지층이 근데 이게 안 좋은 시그널을 받아들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하실 거라고 믿고요. 많은 분들이 노영희를 추천한다 이러셨는데 노영희 추천합니다. 저는 환영합니다. 노영희 진짜 잘할 겁니다. 노영희 추천합니다. 예, 추천을 하고 있고 뭐 추천이 되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연락은 하여튼 마지막 순간에 오니까 미리 연락을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오늘 밤을 기다려보겠습니다. 저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심우정은 제가 보기엔 스스로 그만둬야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맞아요. 우선 심우정이 한 짓을 봐야 하거든요. 그 구속 취소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이었잖아요. 즉시항고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둥, 뭐 이렇게 했던 건 사실이 아닌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거짓말을 계속한 심우정, 정직하게 하고 검찰답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서 세상에 내란범을 옹호한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심우정 밑에 있던 이창수 지검장, 이창수 지검장이 어떻게 김건희의 것들을 무혐의치고 있었는지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압수수색하지 않았잖아요. 그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을 압수수색하지 않아놓고 압수수색했다고 브리핑들을 해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우정은 그 징계 감찰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스스로 그만두는 일들이 일어나야지 된다 이렇게 보고 네, 사르고님께서 오래된 지지자들은 이재명의 선택을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 10년 이상을 봐온 그를 전적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나 지지하는 분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가지 이 내란 직간접 관여자들이 계속해서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지 않고 그냥 또 스리슬쩍 넘어갈까 봐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 아마 다 같이 감안하셔서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기현 대표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뭐 초기 첫 인사가 너무 좋아서 약간 뭐 이게 뭐야라고 이제 질문을 하다가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정말 믿을 만한 인사가 잘 됐다. 그래서 긴장하는 분들은 실력이 좀 부족한 분들이 긴장할 것이고 오히려 백이 많은데 실력이 없는 분들은 갈 기회가 없으니까 이제 뭐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 하는데 잘 할 것 같다. 저는 오히려 서영교 의원님께서 국회 역할을 정말로 제대로 해야 하니까 원내대표 돼서 정말로 이재명 정부가 신경 안 쓰고 국회에서 국민들과 함께 내란 세력에 대한 뒷정리를 속도감 있게 해야 한다. 그래서 원내대표 일이 왜 이렇게 빨라졌느냐가 아니라 빨리 신임 원내대표가
뽑혀서 이 문제 지금 처리 안 하면 국민들 지금 이 끌어오르는 이 부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말씀까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서영교 의원을 믿으세요. 서영교 의원님이 얘기하시면은 저는 그 말을 10년 동안 믿어오고 있습니다. 네. 다 그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믿어보십시오. 저는 지금 현재의 상황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대통령을 전적으로 믿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지지해주는 것만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드니까요. 이분이 허투루 모든 행동을 하나라도 하는 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믿어보시고요. 사실 윤석열 씨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당한 게 많아가지고 걱정들을 많이 하셔서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또 감안하셔가지고 판단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인터넷 비교원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놓치지 마십시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혜택을 드립니다.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세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하셔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드립니다. 인터넷 성능은 다 비슷하니까 혜택을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비교원은요. 23년 동안에 60만 명의 누적 가입자가 있고요. 983억 원의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한 번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준비되어 있는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1670-2571을 통해서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우리 스픽스몰 홍보를 좀 해야 되는데요. 네. 저걸 그냥 카메라에 잡아주시면 되고 제 얼굴은 안 나와도 되는데 스픽스몰이요. 우리 보통 이렇게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쇼핑몰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후원이 쇼핑이 후원이다 이렇게 하는 방식에서 완전히 원판을 바꾸고요. 최저가에 도전하는 방식으로 공동구매 사이트다라는 개념으로 완전히 이제 그 온라인 유튜버 우리 스픽스몰 사이트를 바꿔버렸습니다. 지금 한 40-50개 정도 제품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저기에서 이제 공동구매가 일어나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뭐 육류, 그 다음에 농산물,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들을 파격적으로 낮춰서 네. 이제 본격적으로 스픽스몰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혜택을 돌려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자고 했으니까 오늘은 저 스픽스몰 저렇게 올려놓은 거는 여러분들 꼭 회원 가입을 좀 해주시고 어떤 제품이 있는데 구경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로 더 좋은 제품 대한민국에서 가장 싸게 팔겠다는 정신으로 제대로 한번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후원이 곧 여러분들의 진심입니다. 스픽스와 같은 이 채널은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후원이 없으면 사실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많이들 스픽스몰 회원으로만 가입해 주십시오. 스픽스몰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여기서 또 저희는 저도 마지막으로 네네네. 네. 스픽스는 참 훌륭하십니다. 저희들이 스픽스를 보면 많은 정보를 얻게 돼요. 저처럼 국회에 있고 여러 가지 자료를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많은 정보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엄청난 윤석열 정권과 김건희 정권과 부딪혀 가면서 온갖 그 박해를 받으면서 해왔던 스픽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서 국회의원은 당연히 해야 될 임무입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는 것은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마지막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용산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더라라고 하는 걸 보면서 증거 인멸의 문제는 철저히 저희가 따지고 그런데 행정안전부 등 정부가 빨리 그것들을 조치를 취해놨어야 합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오시면 더 빠르게 일찌감치 준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국무위원 일괄 사퇴 냈는데 결국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것만 받아들이시고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반려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국무위원들 14명이 있어야 되는데 다 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행정 천재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우리들은 잘 옆에서 지켜보고 따르면 될 것 같고 믿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행안부의 위원장이셨지 않습니까? 행안위원장을 행안위원장. 했었습니다. 예. 네, 사실 전에서 행안부 장관도 내심 기대를 했었으나 네, 네, 원내대표로 네. 네, 일단 많은 분들께서요 서영교 의원 앞으로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여러분 오늘 또 행복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